네, 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오늘장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귀를 쫑긋 세우고 또 이 시간 앞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가장 크게 들려오는 이슈는요. 과매도 구간이다. 거의 다 빠졌다. 이렇게 갭 하락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파른 반등이 나올 예정이다. 이런 소식들이 좀 공개가 됐었고요. 많은 이제 전문가들, 분석가들이 이 시장에 대한 급락을 놓고 정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은 훼손되지 않았다. 다만 이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있죠. 센티멘트는 지금 조금 많이 훼손이 된 상황이다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은요. 일단은 그 주식시장이 개설된 이래로 최고로 하락률을 가장 높게 기록한 달이기도 합니다. 97년 이후에 처음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달이 2026년 7월 달이고요. IMF, 2002년도 닷컴 버블, 2008년도 금융위기, 또 코로나 시절을 통틀어서 정말 그 수준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도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시선 강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트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모든 종목이 파란불을 켠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오늘 마이너스 2%로 돌아선 모습이고 제 매수가가 20만 원 초반대라 정말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안심할 가격대가 아니었나 봅니다. 오늘 투톱이 좀 추가적으로 급락하고 또 정말 많은 종목들이 투톱만큼 좀 빠졌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서킷 브레이커가 나온 만큼 아마 많은 분들의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힘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고요, 제가 오늘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다시 반등할 거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삼성전자 추가 매수하면서 비중 정말 많이 늘어났죠. 46%까지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다음 장도 보시면 계속 다 파란불이죠. 일단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은 손절에 대한 대응은 전혀 하지 않았고 삼성전자 추가 매수 정도로만 가볍게 대응을 했습니다. 제 시선 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금융위기나 코로나나 그리고 닷컴 버블을 겪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게 봤을 때 결국 시장은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우리 기업을 믿고 있는 만큼 또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 다시 반등할 거다라는 믿음은 저는 가지고 있고요. 또 내일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하는 트리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선 강탈 출발할게요. 네, 시선 강탈 화요일장입니다. 송피로 이용준 어드바이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중국의 DUV 장비 개발 소식에 따라서 갑자기 시장이 좀 빠졌는데 이게 좀 너무 과도하게 빠지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늘 급락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이 중국에서도 어제 상장한 창신 메모리가 마이너스 4%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장비주들 특히 이 노광 장비 관련 종목들은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항상 이 중국에 대한 리스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딥시크 때도 그랬고 터보컨트 때도 그랬고 항상 이렇게 반도체 쪽에 노이즈가 생기면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지워지면서 다시 반도체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할지 송피로 위원님께 오늘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가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10%대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5조 원이 넘었습니다. 현물에서 45,000원대, 4조 5천억 원대 빠졌고 이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현물 총 5조 원 넘게 빠졌는데 사실 선물에서는 1조 1,000억 원대 넘게 순매수하면서 끝났거든요. 장 막판에, 정규장 막판에 갑자기
하이닉의 선물 매수세가 좀 치고 올라온 양상이었는데 좀 내일장 반등 기대해도 좋은 그런 시그널일까요, 위원님? 저는 예군들이 선물 수급 가지고 1조 가지고 뭐 시장이 뭐 변화가 나온다 그렇게 속단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군들이 오늘 계속 매도를 하다가 장막판에 한 1조 1천억 정도 선물을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본 이거 가지고 뭐 예군들이 뭐 선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할 것이다. 그렇게 단정하기도 좀 어렵고요. 최근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살아나야지만이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앵커님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 빠졌습니다. 근데 일본 증시하고 대만 증시는 4% 빠졌는데 우리 증시는 10% 빠지고 있죠. 참 우리 증시의 이 변동폭이 큰 것이 참 가장 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은 뭐 우리 증시가 여기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예국인들 선물 이거 가지고 뭐 반등한다 그렇게 속단하기는 그렇고 전반적인 이제 아시아 증시 그런 미국 증시도 좀 반등을 해줘야지만이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되고 또 이번 주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실적 발표도 아직 앞두고 있어서요. 상승할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믿고 이번 주 계속 주가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발 쇼크 때문에 좀 반도체가 많이 무너진 하루였는데요. 좀 반도체주에 대해서 좀 시선이 바뀌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많은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오늘장의 하락에 대해서 분석을 이제 많이 했는데 좀 공통적인 특징이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예전만치로 주가에 반영이 좀 되지가 않고 있고 그죠. 오히려 계속 의구심이 커져가는 상태에서 이 중국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센티멘트가 완전히 확 좀 훼손이 돼버린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반도체주 그래도 네. 계속 담아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좀 멈출 때인가요? 우선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장 상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중국 창시 메모리에 대한 이슈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과하게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 낙폭 과대라는 것들도 알고 계실 거고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부방이나 시청자분께 또 공개 방송을 할 때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시장은 종목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시장을 보고 종목을 봐야 되는데 최근 6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가 굉장히 빠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어요. 물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코스피 지수가 역배열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하지만 손절하거나 추가 매수하거나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좀 관망의 자세로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가 빠지는 데는 중국 창신 메모리의 IPO 상장에 대한 이슈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기술력이 창신 메모리와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기술력 차이가 최소한 3년 이상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걱정되는 거는 저사양 메모리에 대한 이슈들은 중국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금리 빠지는 거는 지수 빠지는 거는 좀 간헐적이고 단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은 모레 FOMC 금리 발표하는 거거든요. 금리가 과연 인상되는지 동결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하락은 조만간에 최대한 이번 주 정도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됩니다. 네, 이번 주 정도는 하락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다행히 야간 선물 시장도 좀 반등을 시도하면서 현재 낙폭을 많이 축소해낸 상태입니다. 이대로 좀 기분 좋은 흐름이 미국 선물 시장 그리고 미국 정구장에서 나타나고 내일장의 우리 반등까지도 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손필호 위원님께서 오늘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오늘 가장 좀 논란이었던 중국산 노광 장비에 대해서 네. 말씀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은 경쟁력이 좀 기술 경쟁력이 우리 기업이나 네덜란드 ASML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좀 단기적인 리스크로 생각하면 될까요? 이제 뭐 20년 전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개발했다 그러지만은 그 노광 장비란 것이 아무나 개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개발했다는데 큰 의미를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까지 좀 약간 뭐랄까 방심을 했죠. 맨날 중국의 반도체는 우리나라보다 몇 년간 떨어져 있다. 기술력이 3, 4년, 5년 기술력이
지금 뒤처져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최근에 좀 이 창신 반도체를 보면은 중국의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빠르게 지금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락한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기 바닥은 어느 정도에 형성될 것인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 반도체 쌍도마차가 충격을 받은 것이 이제 창신 반도체 상장이죠. 중국에서는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고 세계 4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창신 반도체가 중국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시총이 711조 원이죠. 그러면서 인텔의 시총을 적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전체 시총 1위로 등극을 하면서 화려한 상장을 했죠. 그러면서 무려 공모자금이 14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14조 원을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 시설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이제 부담을 줄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가 크게 빠졌죠. 그다음에 앵커님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중국 국영기업이죠. 명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DV 장비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광공정의 이제 장비인데요. 이따가 제가 무료 방송에서 DV가 뭐고 EV가 뭔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노광 장비 이제 이것을 원래 네덜란드 ASML이 주로 독보적인 이제 거기서만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 업체가 개발했다니까 세계 반도체가 깜짝 놀랐죠. 과연 진짜로 개발을 했을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개발한 것으로 좀 알려주면서 우리나라 소부장에게도 타격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나라 소부장도 급락을 했고 미국의 반도체 장비들도 어제 급락을 했죠. 그다음에 오늘 반도체가 크게 빠진 것은 이제 엔비디아 그 순환 금융 우려죠. 최근 엔비디아가 이제 엔비디아 자기들 칩을 팔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업들에게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7,500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또 오픈AI에게 2,500달러를 추가적으로 보증을 한다니까 엔비디아 그 CDS 프리미엄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이 부도 지수를 나타내는 프리미엄인데 이것이 어제 급등을 해봤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순환 출자에 대한 고리가 끊기면 빅테크들이 연쇄 부도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반도체 관련주가 어제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기 바닥은 어느 정도에서 형성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오늘 삼성전자를 가지고 많은 분석을 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삼성전자 내년도 BPS가 얼마냐면요. 20만 원입니다. 지금 주가가 22만 원이죠. 그러면 PBR 1배가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20만 원은 저는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PBR 1배니까. 그리고 고점 대비 삼성전자가 20만 원이면 47%가 빠집니다. 그럼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20만 원 전후에서는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이제 단기 바닥은 얼마 정도 형성될까? 하이닉스 내년도 이제 BPS가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0만 원 정도면 BPS 1.5배 정도면 PBR 1.5배 정도면 바닥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고점 300만 원 대비 150만 원은 50%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삼성전자는 20만 원 전후 하이닉스는 내가 보면 150만 원 전후에서 단기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반등보다는 저는 그렇게 트레이딩을 한다. 단타를 친다는 분들은 사지 마시고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중장기로 투자한다. 그런 분들은 이 가격대에 빠지면 분할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고, 중국이 이제 개발했다라고 하는 그 노광 장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잠시 뒤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설명을 조금 더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용준 의원님께서는 로봇 섹터를 선택해 주셨고요. 최근 삼성전자의 로봇부 신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로봇주가 수급도 네. 받고 이제 반도체가 좀 쉬어가면서 로봇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오늘은 이제 시장에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시총순 말고 상승순 하락순으로 네, 좀 네. 돌려주실까요? 시작 좀. 일단 네. 네. 오늘 KNR 시스템이라든지 아, 마음 네. AI, 셀버스 AI 이런 소프트웨어까지 좀 잘 버티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죠.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하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앵커님 말한 것처럼 수급에 대한 이슈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해요. 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과대 낙폭이 뭐 분명하고 뭐 PER, PBR을 다 떠나서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빠졌다는 거는 그 기업의 본질이 이상이 없이 절반 정도 빠졌다는 거는 내일부터라도 빠르면 이번 주부터 상승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핵심은 거기에 들어갔던 수급, 특히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또 기관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번 주는 반도체 좀 쉬어갈 수 있으니까 로봇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오늘 공개 방송 했었죠. 제가 로봇주 말씀드리고 어떤 종목은 20%, 어떤 종목은 10% 급등이 나왔는데 내일도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기사를 봤더니 AI를 만난 로봇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로봇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 이제 오늘 기사거든요. 그리고 삼성은 로봇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를 신설을 했고,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는 그룹사를 동원해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LG 같은 경우도 가정, 산업, 사업 세 축을 공략을 하고 있다. 즉 말씀드린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은 다 로봇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가 로봇의 원년인데 로봇과 휴머노이드의 상업화 원년이 올해이기 때문에 이 기업 생존을 걸고 한다. 좀 뭐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핵심은 이번 주는 로봇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 제가 오늘 다 공개 방송에서 안내해드렸던 종목이에요.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로봇 패권 전쟁은 수익 사업보다는 기업이 살아남느냐 죽느냐 그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종목은 CP 시스템 한번 내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띄워주시면 CP 시스템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인데요. AI 국가가 본격화됐고 특히 이제 산업용 로봇 확대에 대한 로봇 케이블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 CP 시스템입니다. 차트상 보면 오늘 25% 급등이 나왔는데요. 아래꼬리로 밀리긴 했지만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이 CP 시스템이에요. 근데 CP 시스템은 로봇 케이블 보호 시스템에 대한 이슈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을 가장 뜨겁게 흔들고 있는 게 창신 반도체에 대한 창신 메모리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 창신 메모리에 G클린 체인을 공급 확대한다는 이슈가 지난주 7월 13일 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신 메모리에 대한 이슈, 로봇에 대한 이슈로 급등이 나왔다가 오후장에 좀 밀리긴 했지만 저는 내일 한번 장 초반에 양봉으로 출발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는데 하나 걸리는 거는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투경 공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늘 공개 방송에 말씀드렸던 아진 엑스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공방할 때는 장 초반에 좋은 종목 3종목 정도 무료로 안내해드리잖아요. 그중에 한 종목이 아진 엑스텍인데 아진 엑스텍도 오늘 12%가 넘게 올랐어요. 빠지긴 했지만 내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걸 삼성의 19조 투자 연계해서 구미 로봇 TF를 가동하고 있고 삼성 제조 라인에 로봇을 이미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저의 픽은 CP 시스템, 아진 엑스텍 내일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집중해 볼 만한 로봇 종목을 말씀 주셨고 시장이 반등한다면 최근에 강했던 섹터 위주로 또 강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로봇주 점검해 드렸고요. AS 도와드릴게요. 송필호 위원님 관심주였던 GNC 에너지부터 보겠습니다. GNC 에너지는 워낙에 이제 그 전력 설비 쪽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모멘텀이 좀 강했던 종목이고 모든 공장이 풀 가동을 하면서 추가 증설 이야기까지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저희가 단기간 안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었고 지금 다시 봐야 되는 시기인지 궁금해요. 최근에 보면 이제 인공지능 쪽에 약간 회의적인 시각들이 좀 존재하면서 이 종목도 단기 고점에서 한 40% 정도 빠졌죠.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소버린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계속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반드시 들어가는 비상발전기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근하셔가지고 뭐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 접근하시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AD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그 시스템 반도체였나요?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랑 브로드컴이 손 잡는다 협력 소식 공개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또 한번 집중도가 높아졌었는데 지금 뭐 매수 타이밍일까요? 제가 먼저 디자인하우스하고 이제 우리가 디자인하우스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공정 장비나 그다음에 후공정 장비하고 AD 테크놀로지는 이제 하는 사업이 틀립니다.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하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계약을 맺는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지금 삼성전자가 30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일부 이제 애널들이 2분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흑자 전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디자인하우스들이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이제 전공정 장비나 후공정 장비에 비해서는 이런 디자인하우스들의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고 바닥 다지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 쪽에 상승을 하면 이쪽에 시스템 반도체들이 더 빠르게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도 될 것 같고 또 좀 이따 제가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AS 받아봤고요. 이용준 의원님의 종목은 삼성 E&A입니다. 이 종목은 재건 관련 종목도 되고 네네네. 또 원전 관련 종목도 됩니다. 시장의 그 하락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잘 버텨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E&A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최근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내일 올라가는 종목들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삼성 E&A 여전히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이 7월 23일인데 조정이 큰 폭의 조정은 없습니다. 차트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5% 정도 상승했고요. 바로 이제 오늘 지수 하락하면서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21선에 걸려 있고 흐름 쪽으로는 눌림이라고 보는 게 맞죠. 거래대금이 줄면서 빠졌으니까. 근데 삼성 E&A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중동뿐만 아니라 재건에 대한 이슈 또 수주에 대한 이슈도 있고 지금 삼성전자형 반도체 증설 계획도 삼성물산이 수주 확대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증권사 보고서를 봤더니 목표가는 8만 원이더라고요. 지금 고점이 6만 7천 원인데 6만 7천 원을 넘는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신규 공략하실 분들은 긴 호흡으로 내일도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한번 내일 공략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대원전선도 추세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좀 잘 버텨주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까요? 이제 경제학 용어로 증권 용어로 상보적 강도란 말이 있어요. 지수가 빠질 때 덜 빠지는 종목, 지수가 빠질 때 버텨주는 종목들이 강한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상보적 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인데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삼성 E&A와 대원전선이에요. 대원전선도 보면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굉장히 많이 올랐죠. 40% 넘게 올랐지만 지금도 저는 추세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시점이 6월이니까 한 2달 동안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고 오늘 지수가 코스피가 10% 빠졌잖아요. 10% 빠진데도 대원전선 같은 경우 양봉을 보이다가 막판에 소폭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여전히 하단에 60일선, 5일선, 20일선이 있잖아요. 대원전선은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증가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챗GPT라든지 AI를 쓰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북미 전력망은 노후화로 교체하고 있는데 그럼 항상 물어보잖아요. 대원이냐, LS1렉이냐, 가온전선이냐, 대한전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대원전선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차트적으로 지금 가장 지지를 잘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가 이미 도달했지만 여전히 상방으로 보고 있고요.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많은 전선주 중에는 대원전선을 탑픽으로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같은 전선이라도 이제 좀 주가 흐름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원전선은 지금 시장 대비 좋은 폭포를 내주고 있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관심주 공개할게요. 지금 사실 시장에서
내 포트를 어떻게 대응할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 갖고 계신 종목들을 지금은 조금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좀 들고 가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혹은 내 손실을 좀 지워줄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 이 정도 관점에서 한번 관심주 오늘 공개하도록 할게요. 송필호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아까 똑같은 이제 디자인하우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가온칩스를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디자인하우스가 뭐냐면요. 우리가 펠리스 업체하고 파운드리 업체 중간에서 파운드리 업체들이 칩 생산을 원활하게 위해서 코딩을 해주는 업체를 우리가 디자인하우스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순한 디자인하우스 역할만 했지만 최근 패키징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온칩스도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협력업체 중에 하나죠.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이 80%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2분기 이제 30일 실적 발표하는데 파운드리 쪽에 흑자 전환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디자인 하우스들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하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파운드리가 좋아지면은 디자인 하우스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내일 모레 실적 발표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것은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일본하고 미국의 펠립스 고객들한테 칩 설계부터 패키징, 그다음에 테스팅, 온스토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연말에 또 중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중국 시장도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는 업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가온칩스가 어제 상한가를 쳤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장중에 15%가 급락을 했다가 낙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약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주가는 바닥권에 있죠. 그 부담 없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손절 라인은 4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제가 보면 강하게 가면 한 7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온칩스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에디 테크놀로지랑 같은 디자인 하우스 계열인 가온칩스 말씀 주셨고요. 이용준 의원님의 로봇주도 바로 들어볼게요. 저는 로봇주 다시 볼 텐데 KNR 시스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로봇주를 시작해서 로봇주를 마무리하는 거는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CP 시스템이라든지 아진엑셀을 말씀드려가지고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내일도 로봇주 흐름이 연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이 바로 KNR 시스템인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기업의 로봇 사업 진출이라는 것 그리고 로봇 사업의 올해가 휴머노이드 원년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고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거래 대금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봤더니 휴머노이드 로봇손 개발에 이틀째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이번 올 연말에 공개할 그 로봇손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300kg급의 산업용 로봇손을 개발한다. 그리고 올 연말에 출시하겠다. 로봇손을 장착하겠다는 이슈가 있는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바닥에서 거래대금을 동반한 장대 양봉도 나와 있고요. 오늘 또 거래대금 동반한 윗꼬리 양봉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방송 마지막 때 드린 종목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공개방송 챙겨보시는 분들은 내일 흐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하나 체크해 드릴 게 분봉상 보면 3시 반 종가 베팅을 했다고 한다면 애프터에 좀 밀렸다가 갑자기 급등이나 상한가를 찍어주었어요. 또 밀려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변동폭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하지만 내일 양봉으로 출발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CP 시스템, 아진엑스텍, KNR 시스템 다 로봇주들 흐름 보면서 충분히 좋은 흐름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 가격 전략은 내일 시초가 한번 보시고요. 올라가게 되면 일봉상 고점이 2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하단인 15,000원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KNR 시스템 오늘 또 유일하게 오른 로봇주 공개해 주셨고요. 오늘 제 관심주는 없습니다. 송필호 의원님 무료 공개 방송 소개 바로 들어볼게요. 내일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죠. 우리가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실적은 잘 나올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오늘 또 저녁에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는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계속 요즘에 사지 마라 그랬습니다. 수익률 안 는다고. 그런데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아마 오시면은 반도체 쪽에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두 오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습니다. 잠시 뒤 마스터 클래스 시간 최태훈 위원님과 조금 더 이야기 깊이 있게 나눠볼 예정이고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진짜 참 힘든 하루였죠. 계좌를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계속해서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추가적인 급락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최태훈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오늘은 진짜 이렇게까지는 빠지지 않겠지 싶은 수준까지 좀 장기적인 라인을 모두 다 지수가 이탈해 버리다 보니까 정말 계속 버티던 투자자분들의 심리도 많이 무너졌을 것이고 또 빚을 내서 투자하신 그런 신용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도 오늘 좀 많이 청산을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낙심한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6,000포인트까지 이탈했었어요. 5,922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행히도 이제 6,0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위원님께서 좀 계속 바닥이다라는 부분 강조해 주셨잖아요. 오늘 하락은 다시 한번 가파르게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이번 주는 정말 찐 바닥인 건지 그런 시선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2주간 저점을 지지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시장에서. 거기 종가가 비슷하게 하방 경직을 좀 나타냈었는데 오늘 그 2주간 버텨오던 저점을 모두 이탈한 날이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충격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수현 씨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신용 물량에 대한 우려감도 말씀 주셨었는데 지금은 B2가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통, 이 마이너스 통장이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빚으로 지금 증시를 바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하락으로 인해서 2026년 7월 달은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이 하락한 달로 기록이 남겨지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레코드를 기록한 달인데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이 공포심을 갖는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 반도체 시장에 대한 공포심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창신 메모리가 상장했고 또 과도한 평가, 밸류를 받으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위협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우려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의 장비 수출, 반도체 장비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데 EUV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DUV 장비가 중국 자체적으로 개발됐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반도체 장비단에서도 같이 동반급락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섣부른 중국 공포증이 국내 증시를 눌러왔는데 이건 한마디로 그거 같아요. 지금 올림픽 국가대표로 금메달을 획득하는 올림픽 선수가 중국의 육산 선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오금이 저릴 정도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거랑 좀 비교해 볼 만한데요. 창신 메모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현재 비견할 수 없을 만큼 10분의 1 정도의 이익밖에 못 내는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절반 이상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가 과도한 고평가고 뭐가 과도한 저평가일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삼성 SK하이닉스가 290만 원에 갔던 날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이 과도한 과열, 개인 투자자들이 빚으로 바치는 이 상황, 외국인과 빚으로 맞서는 이 상황이 과열이 어떤 식으로 식을까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우려가 이런 악재가 하나씩 나타나면서 식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열이 많이 내려오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내려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차츰 이런 악재를 통해서 저점을 한 번 더 다지는 시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악재가 쏟아진 날 이제는 우려감을 좀 거둘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현재 시장이 매도 주체인 외국인들의 투자자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외국인들이 1월부터 6월 말까지 국내 주식을 1,100억 달러 정도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규모로 따져보자면 160조에서 180조 정도 되는데 글로벌 IB랑 헤지펀드에서 향후 외국계 투자 은행들에서 국내 주식을 매도할 한계치를 따져보니까 앞으로 30조 원 정도가 남았다라고 분석해 놨더라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80% 정도는 리밸런싱 매물을 내놓은 겁니다. 강제 매도가 많이 진행이 됐고 이제 시작 단계가 아니라 거의 끝물에 와 있다라는 말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 11월 다시 한번 리밸런싱 기간이 될 때까지 연말 재조정 기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30조가 쏟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분이 국내 주식의 하락이 가속화됐던 주범이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시장의 규제 이제 7월 31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금요율을 상향시키고 개인 투자자의 한도율을 20%로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안 잡히면 내놓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향후 내놓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외국인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 물량은 정부의 규제를 앞두고 한꺼번에 마지막 물량이 쏟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들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코스피라든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언더슈팅, 충격과 공포의 저점을 찍어준 날이 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미국의 빅테크와 또 내일 밤이면 FOMC 금리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시장의 재료를 앞에 두고 시장이 좀 다이어트를 해놓은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6,000포인트입니다. 9,000포인트에서도 사지 못해서 안 달랐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해줬다는 것은 여기서 매도를 하기에는 너무 시장이 많이 저렴해졌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나, 둘, 세 개 시장의 약점들을 드디어 해결되는 구간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시장이 저점을 찍을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점을 다질 때까지 조금 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좀 이번 주 안으로 이런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조금은 다른 8월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삼전 닉스에 대한 이야기 할 텐데요. 삼성전자는 38만 원대의 고점을 터치하고요. 오늘 종가가 21만 8천 원대니까 거의 반토막 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 터치하고 나서 오늘 150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으니까 정말 주가가 말 그대로 정말 반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이슈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요.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여기서는 좀 많이 PBR, PER이 내려왔으니 싸다라고 생각하시고 추매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신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믿고 사는 게 맞을까요? 제가 이 삼전 닉스에 대한 얘기는 웬만하면 자제를 해왔었어요. 네. 추천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코멘트를 웬만큼 자제해 왔었는데
보유하신 분들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할까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290만 원대에서는 우려감을 말씀드렸고 이젠 반토막 가까이 난 150만 원대 SK하이닉스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보이는지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이제 내일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오는 결전의 날이죠. 글로벌 시장 투자자들은 모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에 촉각이 곤두서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금일 밤 뉴욕 증시 역시도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시장의 SK하이닉스 예상 실적 컨센서스는 65조 정도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 스코어를 찍어준다라고 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겠고 혹은 우려감에 따라서 그 이하로 찍어준다고 해도 이미 여러분들 고점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반영은 다 됐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이렇게 봐요. 많은 우려감이 있잖아요. 메모리 가격의 거품론, 또 중국 반도체가 우리 국내 메모리 반도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라는 중국 우려감. 다 그런 것이 맞다라고 쳐보자고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의 가격은 너무 쌉니다. 마이크론 대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시총이. 자, 그러면 마이크론 선행 PR 대비해서 몇 배 정도 수준이냐?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버는 돈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성장성이 할인 요소가 많다고 해도 앞으로 벌어들일 실적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은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다라는 말씀 또 하나 드리고요. 삼성전자의 밸류는 또 지금 어떤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글로벌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단연 1위거든요. 근데 지금 이 12개월 선행 PR이 4배밖에 되지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개월 선행 PR이 7배에서 8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과하게 지금 삼성전자의 디스카운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외국인들과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거의 지금 소진되어 가는 단계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잔고율은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젠 저점을 찍고 터닝해줄 그림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고점 대비해서 삼성전자를 보면 이 37만 5천 원 이 부근에서 거의 22만 원대까지 반등도 없이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밀렸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밀린 건 처음이거든요. 주봉상 삼성전자는 6주 연속 하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6주 동안이나 단 한 번도 반등 없이 계속 내린 적은 지금까지는 없어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6주 연속 하락을 했는데 300만 원을 돌파할 것처럼 했던 것이 6월 25일입니다. 정확하게 한 달 정도 전이거든요. 한 달 만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내려온 이런 낙폭. 지금까지 SK하이닉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낙폭이었다. 자, 그렇게 보자면 펀더멘털이 할인될 요소가 있었는가? 없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도 실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 그러냐면 3분기 메모리 가격은 최소 30% 이상 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메모리 공급 부족은 28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에 이 가격 할인은 더없이 좋은 기회로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더불어서 삼전닉스는 이젠 매도가 아니라 천천히 거시적인 안목으로 저가 매수를 조금씩 염두에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반도체 투톱에 대한 구체적인 포지션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가 매수를 할 때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관심주 바로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TNL이라는 기업을 소개하려고 해요. 네, 이 기업은 하이드로콜로이드 기반의 창상 피복제라는 기능성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미국의 트렌드를 이끄는 Z세대의 필수품입니다. 여드름 패치인데 붙이고 있으면 여드름이 쏙 들어간다라는 아주 평가가 좋은 마이크로 패치를 만들어내는 ODM 회사입니다. 이 기업은 지금 최적화된 자동화 공정과 자체 기술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40%까지 올라왔어요. 보기 드문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데 1분기 때는 매출이 정체 구간이 오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할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2분기 때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환율도 굉장히 2분기 동안 좋았고, 그리고 북미를 뿐만 아니라 유럽과 캐나다를 필두로 한 수출이 굉장히 호조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정배열로 쭉쭉 뻗어나갈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섰는데요. 자,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주가가 이 2025년도에 이제 실적 하회를 찍어놓고 나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횡보를 하고 나서 만난 첫 번째 정배열 구간이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현지 유통 채널의 재고 수준이 역사적인 바닥 수준이라서 고객사의 신주 발주 물량이 2분기부터 대규모로 쏟아진 시점이다라고 좀 전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아마존 프라임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등 하반기 쇼핑 시즌 대비해서 프리선적 모멘텀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된다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전고점을 넘어가는 시세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되고요. 현재 주가가 시장이 좀 안 좋은 그런 급락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배열을 지켜주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걸 확인했으면 좋겠다. 주주가 돼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목표 가격은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1차는 7만 원을 좀 제시하고요. 전저점이 위치한 5만 원을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서 리스크 관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NL 시장 대비해서 정말 잘 버텼네요. 목표 주가 7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은 AS입니다. HD 현대중공업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 종목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과연 실적 발표가 이 종목의 주가를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뭐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다행히 내일 또 시장에서 좋은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추가적인 대응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저렴해요. 이 조선 업종이 최근에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실적은 하회를 찍고 있거든요. 하나오션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 조선업의 지금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HD 현대중공업이 2분기 실적 역시도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분기 때는 108%가 증가가 됐었어요. LNG선 같은 친환경 성방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실적 성장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핵심 전력원인 LNG 운반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됐는데 이게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고마진 선박에 대한 실적이 2분기 때도 역시나 기대되는 부분이고 또 최근 들어서 발전용 엔진이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 부분 역시도 엔진 기계 부분의 매출까지 동반 성장하는 그런 추세다. 그로 인해서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역시나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주가를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역시나 76만 5천 원을 찍었던 이 가격 대비해서 40%까지 이렇게 할인을 받았습니다. 최근 시장이 정말 처참했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데 시장이 저점을 찍고 터닝으로 나와준다면 이렇게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았던 기업들은 결국엔 제 가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팔아오고 있잖아요. 다시 매수를 담을 때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실적이 좋았던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특히나 이 기업은 바다를 활용한 차세대 데이터 센터 구축인 부유식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성장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향후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쌀 때 조금씩 저점에서 모아가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D 현대중공업도 최대 수주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 주세요, 위원님. 네, 굉장히 힘든 구간들이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혼자 걸어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어디서 시장이 터닝 나올지도 우리가 또 봐야 되고 또 시장이 터닝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시장의 곽강을 받을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제 도움을 받으시고 이 시장 같이 빨리 반드시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시간 끝나고 나면 1시간 동안 이어진 공개방송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선강탈 제 선택은 없고요. 내일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